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온 김선경입니다. 우리는 이번 2022년도에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곳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크게 보면 지역의 아동들을 돌보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건 금방 아시겠죠? 관련하여 3가지 파트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학습자들을 만나서 좀 더 좋은, 좀 더 역량이 강화된 그런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으로요. 교육학 박사이고 또 이 과정의 대표 강사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모 대학에서는 지금 대학원 수업을 하고도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를 위한 과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잠시 궁금해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본 과정에 앞서서 아동에게 정말 돌봄이 필요할까요? 옛날에는, 왕년에는, 나 때에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굳이 돌봄이 필요하지 않고 알아서 잘 놀고 알아서 잘 지냈었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할까? 돌봄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아동관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마냥 예쁜가요? 아니면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때만 예쁘더라? 아니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들으시면 아마도 이 과정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선택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선생님들이 만날 아이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림은 실제로 우리가 수업에서 참여했던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너무나 해맑은 그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개인정보에 의하여 얼굴은 가렸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은 몇 번이나 참여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이유로 들어보셨는지, 또 듣고 나서는 어떤 만족이 있으셨는지, 만족 후에는 관련된 활동을 하셨었는지 안 하셨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해요.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옆에 보시는 그 그림은 이번에 선발할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그림을 제가 좀 살짝 따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무척 높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15명 중에 13명이 취업을 한 아주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과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명은요,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럼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고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나갈 수는 있지만,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는,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전문가 양성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아동 돌봄 했더니 그러면 지역아동 센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 안에서 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과정 일정은 요번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시간이 조금 짧더라라는 의견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총 3개월 가정으로 58일 동안 저희가 232시간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수강생들의 분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였어요. 조금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절대 시간은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고요. 너무 지루해요 얘기 안 나올 거고요. 벌써 끝났어요? 라는 의견 참 많이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강의식 참여 활동으로 우리가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고 일방적인 강의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하고 실습의 시간이 적절히 배정되어 있어서 정말로 어떤 그 지식적 측면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지도하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우리가 팀티칭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 혼자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연구원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선생들을 만날 거예요. 물론 저희 강사진들은 실질적으로 아동 지도에 있어서 그 장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아마 그 장에 나가면 어떤 노하우,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현장의 이야기로 아마 수업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 과정은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맞아요. 그냥 나온 프로그램 아니고 승인받고 인정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한 번 정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걸러낸 상태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자부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정에 대한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앞에 정말 아동에게 돌봄이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과정은 핵가족이 심화되면서 또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양육의 환경,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기존에는 가족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 가족의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요구가 증가되고 이거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난 건 이미 오래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지방선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돌봄에 대한 공약이죠. 그 정도로 공공 서비스로 확대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확대되는 것에 대한 당연함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하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2022년 올해죠. 올해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400곳 정도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400곳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뭐 몇 개월 더 남았긴 했지만 400개가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우리 돌봄 키움센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노원구입니다. 자,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뭔가요? 궁금하신 분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았지만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키움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의 우리 동네 키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각자 읽어보시기 바래요. 세 가지의 분류로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형 키움센터와 융합형 키움센터 그리고 거점형 키움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 세 가지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구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각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추진 배경에 대한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건데요. 2022년까지는 400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지금은 282개소가 개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19년에 우리가 최우수상을 이제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노원구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이름을 아이유센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조금 개조해서 이렇게 40여 개로 조성해서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28개로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아이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받으려면 어떤 대상들이 신청하게 될까요? 돌봄교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 20명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건데요. 인원은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2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추후에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노원구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올 테니 그때 보시고요. 우대 조건이 있어요. 교환 자격증을 갖추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이런 식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국가 자격을 갖춘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우대한다라는 건 나중에 면접을 통해서 이 과정에 들어오실 선생님들을 선발하게 될 건데요. 그때 약간의 가산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또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을 갖췄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 활동을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경력 단절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그 자신감이 떨어진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제2음 취업 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발달에 관심 있는 분들로서 교육이나 놀이,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좋거나 또 지도하는데 내가 뭔가 탁월한 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나의 소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구인 전화 또는 탄력적 시간제 일자리, 쉽게 말해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러한 뒤에 차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과정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육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3개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32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냐?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교과목을 보면 교과목이 벌써 무려 2, 4, 6, 7과목이나 되어요. 실질적인 교과목은 6과목 정도이고 직무 소양, 취업 대비 교육의 부분이 한 파트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6과목이나 되거든요. 이 6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인 초등 돌봄이 뭐야? 라고 하는 초등 돌봄 이해.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제가 역량을 더 충분히 전문가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놀이수학지도, 그 다음에 과학놀이지도. 과학하면 되게 나는 좀 이러시는데 수학, 과학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지도할 거고 아이들도 우리가 만날 아이들도 어려우면 벌써 손살에 치겠죠.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게 되면 적어도 컴퓨터 얼마나 할 줄 아세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혹시 공문 작성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기간으로 나가시게 되면 그 부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 5회에 대한 과정을 배우는데 아마 이 과정도 2가지 파트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정말 사무 5회의 기본 과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쓰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미술놀이지도
미술은 나 미술 그림 못 그리는데 아직도 그림을 그리는 것만 미술이라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융합적인 미술 지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재료 구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지도할 때의 지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이야기로 자세히 안내 드리게 될 건데요. 미술 정말 재밌게 잘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놀이지도가 만족도가 가장 높기는 한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 선생님들이 노는 것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놀이 지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직무 소양 교육과 취업 대비 교육으로 면접 보는 방법, 이력서, 클리닉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발을 하게 되나요? 돌봄과 교육에 관심 있는 여성으로서 이 과정 끝까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는 분, 중간에 아이 때문에요, 제가 몸이,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일들은 개개인별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이 과정을 성실히 같이 수행하고 끝까지 참여해서 동료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 과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국비지원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지원을 한다라는 건 나중에 다시 사회에 환원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사회 환원은 취업이죠. 취업에 확고한 그러한 의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사관리는요, 교육일수의 80% 이상의 출석이 되셔야 수료증이 나가고요. 조퇴 2회당 결석 1회, 지각 3회당 결석 1회인데요. 제가 몇 년째 해보니까 보통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시는 경우, 결석은 부득이하게 한두 번 정도 있으시지만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도 우리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포상제도도 있어요. 개근상도 있고 공로상도 있고,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뭔가를 그 마지막 날 주시더라고요. 네, 개근상, 공로상 다 탈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과 관련된, 자격 취득 과정과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232시간을 다 수료하고 나시면 그 과정 사이 안에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건 필수 선택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수 사항 아니고요. 선택 사항이에요. 나는 이게 있는데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건 좀 배워봤더니 나하고는 참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연계하는 것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 아동미술지도사 2급, 창의과학지도사 2급, 전래놀이지도사 2급,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집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때 나가는 보드게임 지도사도 추가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은 다 한국아동교육 지도자 평가원이라고 하는 평가원에서 나오는 민간 자격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 자격 검색 들어가면 아마 이 과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을 거고요. 여튼 민간 자격이지만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고, 여기 자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연구 자격이에요. 중간에 다시 갱신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저희가 평가원의 자격을 주로 많이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느냐? 제가 앞에 하기 전에 생각해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서두를 꺼냈죠. 일단 아동들이랑 있는 게 즐거우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되실 수 있거든요. 또 아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와 아동, 우리가 만나는 게 아동이지만 아동의 환경에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는 곳에 많은 다양한 인력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분들하고도 관계를 잘 하시는 이해심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아이의 감정을 이입하여 나의 감정처럼 느끼지만 아동을 잘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동과 맞춰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 또 아동을 만나면 생기 있고 더 신나는 그런 분들이 교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돌봄의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수료율 취업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저희는 15명 지원자 모두 수료율은 100%에 되었었고요. 취업자가 무려 13명, 그래서 87%의 취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올해 100% 취업 모두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후 취업처는 돌봄교실, 특기적성교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이휴센터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강사로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소속이 되신 분이 계세요. 또 각 도서관이나 복지관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 질문을 지금 바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랑 오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 전화번호랑 오시는 방법 확인하셔서 궁금하시면 우리 과정의 담당자이신 박은영 선생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의 직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